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주요 투자 종목 한 주간 차트 변화 확인해보고 다음 주의 움직임을 예상해보는 차트 분석 시간입니다. 앞으로 성과가 좋을 것 같은 종목 선정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한 주간 이슈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엔비디아의 주가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 뉴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뉴스로 엔비디아는 하루 4%가량 하락하며 시총 1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장에서는 이런 우려가 조금은 완화되며 2% 반등하며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블랙웰은 AI 혁명을 이어가는데 꼭 필요한 시스템이고 중국 시장에 대한 규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정 시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엔화의 움직임이 걱정입니다. 지난 8월 초 모든 증시가 급락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당시 원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일부 시작된 것이 영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엔화는 달러당 140엔까지 급격한 강세를 보이며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엔화 자금들을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자제 발언으로 시장이 안정화되었었는데 다시금 금리 인상론이 부각되며 엔화의 가치가 달러당 149엔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로금리였던 일본의 엔화 자금이 해외 곳곳에 투자되어 있는데 만약 금리가 인상된다면 그 자금들은 청산되어 일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보다 엔화의 움직임이 증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주 어떻게 변화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엔화가 강해지지 않기를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도 꼭 엔화 움직임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지수 및 비트코인 관련 ETF들입니다. TQQQ의 기초자산인 나스닥 100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 차트는 지난주에 예상했던 경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23년 초부터 시작된 반등부터 추세선 상단과 하단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가의 흐름을 카운트해보면 현재는 상승 호파가 진행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빨간색과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를 해뒀는데요. 먼저 옆에 빨간색 그림을 보시면 지그재그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5번의 파동을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주가가 상승할 때는 5번의 파동을 거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각각을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 상승 5파라고 부릅니다. 보통 상승 3파가 가장 길이가 길고 상승 1파와 5파는 길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재 5파가 진행되어 있다고 봤을 때 1파의 상승 길이를 그대로 차트에 적용해보면 상승 5파의 끝은 22,500포인트 정도로 보여집니다. TQQQ는 나스닥 100 지수와 패턴이 동일합니다. 상승 5파 진행 중이며 추세선 하단에서 반등했습니다. TQQQ는 상승 1파의 길이를 감안하면 5파의 끝이 $85를 가리킵니다. 특별한 악재만 없다면 전고점 $85를 돌파하고 신고가를 만들러 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다음은 쏙슬입니다. 쏙슬은 448일선이 깨고 내려갔지만 다행히 $24.5 지지라인은 깨지 않고 지켜졌습니다. 여기서부터 5% 이상 반등하였고 지난주에는 약조정이 있었지만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림은 있겠지만 이제는 상승 방향으로 바뀌었으니 상승 채널의 상단인 $42.7 부근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의 달러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은 커비드 앤들 패턴 이후 급등한 뒤 10만 달러를 넘기지는 못하고 횡보 중입니다. 하지만 2020년 반감기를 봤을 때 아직은 덜 오른 상태로 보여집니다. 2020년에는 연초 대비 무려 330%가 올랐었는데 현재는 117%만 오른 상태이기 때문이죠. 만약 330%가 다 오른다면 16만 달러 정도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인 비트X 차트 보겠습니다. 비트X는 비트코인의 상승과 궤를 같이 하며 현재는 전고점인 $59도 돌파해 위쪽으로 레벨업이 되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대로 330%까지도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비트X도 $80까지도 상승이 가능합니다.
$59를 테스트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포 탐욕 지수나 RSI와 상관없이 일부 물량을 담아보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코인 시장은 과열이 되면 광기가 더해지고 평소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참전할 때 가장 상승폭이 큽니다. 아직은 2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보면 포모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음은 개별 종목 ETF들입니다. 지난주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까지 다뤄드렸는데 공매도 이슈 이후 큰 변화가 없어 이번 주는 주로 투자하고 있는 세 종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더유입니다. 이더유는 이더리움을 2배로 추종하는 ETF인데 비트코인이 오른 뒤 늘 이더리움과 기타 알트코인의 불장이 왔었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고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부분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의 차례이니 지난주부터 이더유를 선점하시라고 말씀드렸었고 예상대로 $8.9를 넘어 안착했습니다. 충분히 비중을 실으셔서 다음 목표가인 $13 그리고 2차 목표가인 $16까지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TSLL입니다. 트럼프가 입각한 이후 벌써부터 테슬라의 유리한 정책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율주행 규제 완화입니다. 이 소식으로 테슬라는 급등을 했고 현재는 추세를 잘 살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사면 차를 준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다른 자동차 제조사 대비 압도적인 FSD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이 설사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 경쟁이 아닌 기술 경쟁으로 타 전기차 제조기업들을 압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사업 분야인 AI나 우주산업, 그리고 ESS 산업에서도 지속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엔비디엘입니다. 엔비디아는 앞서 보여드린 반도체 대중규제 이슈로 급락을 또 맞았습니다. $83를 넘기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네요. 그나마 규제 이슈가 조금 완화되면서 100일선에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으니 다음 주 강하게 반등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NVDL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태입니다. 11월에 불장이 가고 12월이 왔습니다.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있고 이때는 산타랠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타랠리는 크리스마스 전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느 때보다도 미국 증시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분위기가 좋을 때 돈을 많이 벌어두어야 하니 모두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산타랠리를 즐길 준비하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질문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